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차기 대선까지 2달간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퍼붓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팎으로부터 반발에 직면해 있는데요. 좌충우돌 트럼프의 앞으로 한국의 대외 정책은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할지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지난주에 선고가 내려지면서 일단 국내 정치의 어떤 불안정성은 일단은 해소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외교안보 정책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전화 통화도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상황으로는 적극적으로 어떤 외교안보 정책, 대책에 좀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무래도 그 대통령직이 공석으로 돼 있고 대행 체제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큰 결정을 이제 한미 관계의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결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그 결정 부재 상태가 그 회복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12월 3일 작년에 계엄령 선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로는 사실 이런 컨트롤 타워 부재가 계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4월 4일에 8인 체제 헌법재판소가 그 전원일치 판결을 내려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것은 적어도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국의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는 단계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측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의 결과 이후에 새로운 한국 정부를 파트너로 삼고 그때 가서 본격적인 협력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정부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논평을 냈지만 굉장히 이제 소극적인 목소리를 작게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언론사가 이제 서한 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 서한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어도 미국 정부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협력해서 한미 동맹의 안정성, 지속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런 뭐 무역 관계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충돌 해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한반도에서의 이제 안보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대행 체제에서도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실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작년 12월부터 계속되어 온 4개월 동안의 이런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것은 미국 측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 하지만 이제 당장 오는 9일부터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효하니까 이 부분이 또 걱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67개국을 최악의 침해국으로 지목을 하면서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의도가 어떤 거라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1945년부터 구축된 그 자유무역 체제가 결국에는 미국에 다대한 손해를 미치는 불공정한 제도다. 따라서 미국은 이것을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일종의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강력한 보호주의적 무역 정책은 이번뿐만 아니라 트럼프 집권 일기 때도 그걸 계속 지속해 왔지만 이번엔 정말 그 세계 무역 질서의 판을 흔드는 이런 강력한 전폭적인 이제 관세 폭탄을 결정했는데요. 한 가지 이제 비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나라만이 이제 국가별 상호 관세에 타겟이 된 것이 아니고 67개국을 최악의 침해국으로 지목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만 피해를 봤다. 이것이 한국의 컨트롤 타워 부재 때문에 한국이 손해보는 상황이 초래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일본과 비교하자면은 일본도 이번에 24% 관세, 상호 관세를 맞았는데 이시바 총리가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외국 수반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또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적어도 일본 측의 이해로서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던 평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조차도 이런 상호 관세 폭탄에서 예외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한덕수 총리의 대응 체제가 문제가 있다, 부족했다고 보기에는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또 미국과의 전통적인 안보 협력 관계라든지 무역 협력 관계에 상관없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가격을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런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런 극단적인 무역 관세 정책이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 피해는 오롯이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이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지속될 것인지 미국이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확한 파악을 한 다음에 미국 정부와 이제 소통을 시작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격은 크지만 너무 서두르다가 우리가 컨트롤 타워도 부재하고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전략적인 그런 능력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없는데 더더군다나 같은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에 폭탄을 맞은 국가들의 대응이 아직 실질적으로 나타나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만 너무 서두르다 보면은 우리의 협상력도 부재가 되고 또 한국이 그 미국과의 그 생산적인 그런 협상을 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꼭 빨리 움직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방미할 예정입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관세율 인하를 위한 첫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 너무 또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또 협상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임해야 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좀 유의미한 결과가 이번 방미에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이제 주식 시장의 폭락이라든지 뭐 일본, 뭐 중국 말할 것도 없죠. 미국 주식 시장까지도 폭락을 했으니까요. 이경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그 보고도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충격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도 입장이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까부터 계속 우리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부족하다.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어떤 패키지를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연 결정권이 있는지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100% 신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누가 과연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관세 정책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도표를 가지고 나와서 한국이 50% 이상 불법적인 이런 미국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을 하기 때문에 미국은 너그럽게 50% 대형 관세 부과가 아니라 그 딱 절반인 25%만 부과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편 관세로. 근데 그 50% 한국이 잘못했다는 관세가 어떤 근거에서 계산된지는 아무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리고 숫자도 처음에 틀렸지 않습니까? 26% 했다가 25% 했다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과연 정인교 교섭본부장이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아침에 무슨 얘기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또 시장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는 미국 정부를 상대해야 된다면은 우리도 어떤 견고한 지속 가능한 합의 결과를 도출해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피트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은 고문이지만 가장 강력하게 이런 관세 폭탄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관세 폭탄 정책을 하면은 미국이 향후 10년 동안에 6천억 달러 정도의 관세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미국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상쇄된다. 무역에 대한 이런 피해 규모도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수치가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장벽이 올라가면은 무역이 위축되기 때문에 정부 세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에 매년 600억 달러씩 미국이 무역 흑자를 기록해서 정부의 재정 지출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은 먼저 미국과 접촉해서 먼저
관세를 인하하거나 미국 측에 승복하는 국가들에게서는 관세 인하나 면제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또 협상을 시준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하지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만 말을 계속 바꾸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 내에 이런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급의 인사들도 계속 입장이 다르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같이 무역 협상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누구랑 얘기하면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가 불확실합니다. 네. 따라서 관세 정책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한 이런 협상 시작을 시작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꼭 결과를 빨리 어느 나라보다도 도출해야 된다고 서두르다 보면은 오히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고 미국 정부가 확답을 줄 수 있는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는 것만이 결과 위주로 서두르는 것만이 국익 수호에 제일 좋은 방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반응을 좀 더 살펴보면 미국 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50여 개 주 곳곳에서 시위 집회가 확산을 하고 있고요. 또 벌써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점차 확산할 거라 보시는지요?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뭐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정부 입장이 불분명하다 이것이 아니라 예. 트럼프 행정부도 똑같은 현상을 지금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이런 폭풍 행보에 대해서 우려가 공화당 내에서 또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나오고 있죠. 오죽하면은 이제 관세 정책의 법적 근간이 되는 그 IEEPA 국제 위급 상황 경제 고난법을 네. 대통령이 발동했다는 것은 사실 위헌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 탄핵의 이유가 된다 이런 얘기가 트럼프 반대론자뿐만 아니라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헌법 제1조 2항에 따라서 대통령이 반역죄, 수뢰죄, 기타 중대한 범죄와 비행을 저질렀을 때는 탄핵이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일기 때도 2차례나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된다면 세 번째인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굉장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24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뿐만 아니라 하원에서도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약진을 했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53대 47, 또 하원에서는 435석 중에 220석 절대 과반수를 공화당이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 절대 과반수로 통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상원에서 3분의 2 과반수로 통과가 돼야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관세 정책을 이유로 해가지고 탄핵이 된다는 시나리오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네. 봐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올 정도로 조금은 심각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다지 신경은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관세 부과 발표 다음 날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고 저희도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여드렸는데 뭐 이런 행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자신이 그렇게 유세 기간 동안에도 얘기했던 사랑만큼 아름다운 단어를 관세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 증시의 폭락 그리고 세계 경제가 휘청거린다고 해가지고 신속하게 걷어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임기 초반인데 정치적 자산이 제일 많은 시기에 이것을 몰아붙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4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기 레임덕 현상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피해는 그 미국 시장과 정치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를 한 것이 처음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캐나다 정부와 멕시코 정부가 펜타닐, 그 미국의 불법 유입되는 마약류 단속에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서 병력을 재배치해가지고 단속하겠다고 약속해서 한 달을 유예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달 후에는 또다시 그 25% 관세 부과를 캐나다와 멕시코에 또 위협을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이죠. 펜타닐 불법 미국 유입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폭탄을 던졌기 때문에
이것이 캐나다와 멕시코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과의 무역을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런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 폭탄을 맞은 나라가 소위 미국에게 항복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 트럼프 집권 4년 동안에 절대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번 한 번으로 다 해결이 됐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보장을 할 리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일기 때도 중국에 대해서 처음에 25%, 약 250억 달러의 관세를 농산물 위주로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15% 추가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익을 출범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처음에 10% 추가 관세, 이번에 다시 34% 상호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중국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과 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항복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 가서는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하거나 트집을 잡아서 또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서 압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백기투항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극단적인 관세 정책을 통해서 발생하는 미국 내 피해, 즉 유권자들이 살인적인 물가고에 시달리고 예.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결국엔 공화당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도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우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해결책이라는 공감대가 퍼져 있습니다. 특히 네. 중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관세 폭탄을 맞은 국가들 67개국 중에 어느 나라부터 백기 항복을 해서 관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이 국가들의 대우가 흐트러지길 바라겠지만 이미 트럼프 집권 4년을 경험해 본 국가들은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공감대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 시간 동안에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세 외 주요 정책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휴전을 끌어내겠다는 건데 사실 부분 휴전한 이후에 별다른 진전이 없거든요. 그런데 재차 공습에 나선 러시아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또 제외가 됐어요. 도대체 속내를 좀 알기가 어렵거든요.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있다고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왜냐하면은 이런 관세 폭탄 정책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중재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직접 거래를 하겠다. 또 가자 지구의 평화를 빨리 이루겠다는 것의 종착역은 결국에는 중국 견제입니다. 이런 미국이 개입한 국제 분쟁이라든지 사안에 대해서 미국이 빨리 발을 빼야지 온 전력을 중국 봉쇄에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중국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러시아를 여러 가지 유화책을 통해서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과 더 가까워지게 한다면은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데 기본적인 단계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섭섭할 정도로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에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도 조속히 휴전을 끌어내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의 속내를 알기 때문에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은 다 받으면서도 쉽게 러시아와의 전쟁을 종식시키지는 않고 계속해서 협상을 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러시아 레버리지 협상력이 미국은 부족하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종전에 협조하지 않는다, 실망감을 표명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관세 폭탄을 내겠다 했지만 사실 러시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경제 제재가 미국은 없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대부분은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이렇다 움직일 그런 지렛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 폭탄에서 러시아를 면제해 줌으로써 다시 한번 러시아를 설득해 보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와 관련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학교 개건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